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 정부 앞으로 1년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월 달에 대책이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6월 1일 이전에는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 기사라든지 4월 7일 선거 이후에 나온 여러 어떤 신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올 가장 중요한 대책, 제 생각에는 5월달 내로 아주 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신문 기사를 종합해 봤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문제는 백신과 부동산이다. 그래서 한때 있죠. K-방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K-방역이 위기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LH 사태로 촉발된 그런 부동산 민심이 4월 7일 부산 서울 시장 선거에서 민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여당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방역 리더십이 지금 백신 논란을 해가지고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그래서 25차례인지 6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책, 그리고 청와대의 다주택자, 그리고 LH 사태에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실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은 백신 확보, 집단 면역 달성에 총력을 기할 것이고, 그리고 집값 안정에 최대한 노력할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서울, 경기도. 자, 그래서 5월달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심을 많이 했는 흔적이, 즉 여당에서 여러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권을 내줄 것인가, 이제 이 문제죠. 지금 상태로 쭉 가다가는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당장 1년 만에 어떤 서울 경기도에 일반 소시민들이,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끝까지 보시면 이 공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아무래도 그 대출 혜택,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를 시키지 않겠는가, 요건 이제 조만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제 부분이 4월 7일 선거 이후에는 뭐 세제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세제 부분은 지금 저도 여러 지금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좀 완화하겠지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4월 7일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신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있죠. 보는 저도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일단 4월 7일 이후에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이후에 야당이 압승해가지고 민심을 확인했다. 부동산 민심 폭발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당은 뭔가 하면 종부세 수정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이런 기조가 여당에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노인분들 그리고 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인데, 자, 5월 2일 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자, 여당 내에서도 있죠.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마다 있죠. 주장하는 게 다르고, 어떤 의원은 부동산 대책 있죠.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당 내에서도 있죠. 지금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가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유예는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요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 하는 것은 빠진다 이거죠. 양도세 부분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꼬이는 부동산 대책 해법도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5월달 들어서이죠. 4월 말부터 5월달까지는 이 완화 쪽에다가 특정 부분은 양도세 부분은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 그래서 원칙의 큰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 없는 고령자 혜택도 고심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다시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는데 다시 지금 5월 6일 날은 뭔가 하면 부동산 완화 준비 마친 홍남 경제부총리입니까? 대출 세제 단계 속도를 내겠다 하는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6월 1일 이전에 뭔가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이제 모든 세금이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달 내로는 뭔가가 나온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일단은 대출 규제는 완화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 생애 최초 자,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대출 규제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세제입니다. 세제. 그래서 정부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지금 현재 5월 8일 7일 기사인데 6조로 폭증한 종부세 청년과 1인 가구에 서겠다고 경제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1주택자는 종부세를 좀 완화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대출 부분은 지금 뭔가 하면 여당의 새로운 대표로 송영길 대표가 LTV를 90%까지 해주겠다라고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현 정부가 4년 동안 추진해온 어떤 아파트 두 채는 적폐다, 다주택자는 적폐다, 뭐 붙어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적폐다, 물론 뭐 그런 기조의 큰 틀이 흔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청년과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최초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완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월 1일이 중요한데 자, 6월 1일 그 전에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려는 그런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량제 입장에서 김진표 의원이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내정됐다 이거죠. 사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친문셀이 아니죠. 비주류입니다. 비주류고. 자, 그래서 김진표 부동산 이분이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지금 내정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되는가 하면 자, 여당 LTV 무주택자 소득 제한을 완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럼 마지막에 지금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자, 이 내용이다 이거죠. 자, 이분이 자,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과거 있죠.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있죠. 노무현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뭔가 하면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분이다. 이분입니다. 다들 아시죠? 자, 그런데 줄곧 종부세 완화에 반대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지금 내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강경파 진선미에서 교체됐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합니다. 어떤 완화냐? 자, 이게 핵심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한 예로 김진표 의원이 올해 1월 달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당시 이낙연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정부세 어떤 부동산 정책의 강경파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죠. 왜 바뀌었습니까?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서울 경기도의 부동산 즉 공급의 어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즉 거래세 그것이 취등록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양도소득세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거래세를 완화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아파트 서너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든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진표 의원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종부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한 어떤 강경파였는데 이분이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적인 입장을 계속 하다가 오히려 이분이 한시적으로나마 이 양도세,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1년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방역과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정권을 있죠.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은 뭐 어떻게든 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의미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거래세 완화, 즉 부동산 규제 완화의 큰 틀 중에 하나인 거래세. 지금 사실 뭡니까? 부동산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팔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그 문구를 열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5월달 내로는 대책이 확실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현 정부 남은 1년 동안 방역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